나는 늘 상대를 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제 앞에서 말을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늘 좋은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상대를 위한다고 믿었고 내 경험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였을까요? 사람들이 내 앞에서 말을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전화 통화는 짧아졌고 만남은 줄어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한 말들이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상대에게 닿았다는 것을요. 좋은 말이라고 믿었던 말들이 누군가에겐 듣기 힘든 말이었다는 것을요. 당신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 잘 되라고 한 말인데 상대가 불편해하는 것 같은 순간, 도와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거리가 생긴 것 같은 느낌. 나는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문제는 내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 마음을 표현하던 방식이었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부터 말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가만히 있지 못했어요. 조언을 해야 했고, 경험을 나눠야 했고, 방향을 제시해야 했습니다. 그게 책임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직장에서도 그랬습니다. 후배가 실수하면 나는 바로 말했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들이 뭘 하려고 하면 나는 먼저 걱정부터 했어요. 그거 위험하지 않아? 그건 나중에 후회할 텐데. 엄마 말 들어. 엄마가 더 오래 살았잖아.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른이, 선배가, 부모가 그렇게 하는 거라고 배웠으니까요. 말을 하지 않으면 무책임한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예전엔 네, 알겠습니다 하던 사람들이 이젠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알았어 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편은 아예 대답을 안 하더군요. 처음엔 그들이 변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고집이 세진 거라고요. 자식들이 바빠져서 그런 거라고요. 하지만 어느 날 딸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내 말을 듣기 전에 답을 먼저 말해요. 내가 뭘 말하려고 해도 엄마는 벌써 알고 계신 것처럼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말 안 하는 게 편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도와주려고 했던 건데, 잘 되라고 했던 건데, 왜 내 딸은 이제 나한테 말을 안 하게 된 걸까요? 그날 밤 나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정말 딸의 말을 들었던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했던 건 아닐까? 생각해 보니 딸이 마지막으로 자기 고민을 털어놓은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났습니다. 몇 달 전인가, 아니, 어쩌면 몇 년 전일지도 모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의 대화는 형식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나갔다 올게요. 어디가? 조심해. 네. 끝. 이게 우리 대화의 전부였습니다. 나는 궁금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말을 하는데 왜 나만 이런 결과가 온 걸까? 왜 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관계가 좋고 어떤 사람은 멀어질까? 천천히 돌이켜보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했던 말들의 패턴이요. 나는 항상 내가 해봐서 아는 대로 시작했습니다. 그건 안 될 거야로 끝맺었습니다. 상대의 말을 듣기보단 내 경험을 먼저 꺼냈습니다. 격려보단 걱정을, 공감보단 조언을 했습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는 그걸 간섭이라고 느꼈던 겁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혹시 이런 말 자주 하시진 않나요?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내 말 들어. 내가 더 오래 살았잖아.
요즘 애들은 왜 그렇게 고집이 세? 예전엔 안 그랬는데. 이 말들 나는 30년 넘게 반복했습니다. 좋은 뜻으로요. 하지만 듣는 사람에게 이 말은 이렇게 들렸을 겁니다. 넌 아직 몰라. 너 혼자 판단하지 마. 내 말이 정답이야. 나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았습니다. 말의 문제는 의도가 아니라 습관이라는 것을요.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를 무시하려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내가 배우고 익힌 말하기 방식이 그랬을 뿐입니다. 오랜 시간 반복하다 보니 그게 습관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그 습관은 더 강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내겐 이제 경험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생겼으니까요. 나는 정말로 많은 것을 겪었습니다. 실패도 해봤고, 성공도 해봤고, 후회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너는 그런 실수하지 마. 나처럼 후회하지 마. 하지만 이 말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상대는 이렇게 느꼈을 겁니다. 내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구나. 내 판단은 믿지 못하시는구나. 그렇게 관계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나는 그걸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여전히 같은 마음이었으니까요. 여전히 사랑했고, 여전히 걱정했고, 여전히 잘 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내 말을 듣는 대신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게 말하는 대신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와의 대화는 최소한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제야 나는 물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말했을까? 언제부터 이런 방식이 당연해졌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을까?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말할 것인가? 오늘은 누군가의 말을 먼저 들어줄 수 있을까? 쉽지 않았습니다. 평생 해온 방식을 바꾸는 게 말처럼 간단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바꾸지 않으면 관계는 계속 멀어질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멀어졌으니까요. 더 이상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습니다. 내 말버릇을, 내 습관을 들여다보기로요. 나이가 들면서 나도 모르게 늘어난 말들이 있습니다. 처음엔 의식하지 못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들이 얼마나 자주 반복되는지를요. 첫 번째는 반복되는 조언이었습니다. 나는 같은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야채를 많이 먹어야 해. 일찍 자야 건강해. 돈은 아껴서 써야 해. 운동 좀 해. 나중에 후회해. 처음엔 한두 번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만날 때마다, 전화할 때마다 같은 말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 말해서 안 되면 여러 번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상대가 실천하지 않으면 내가 더 강조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선 어땠을까요? 처음엔 네, 알겠어요 했을 겁니다. 두 번째엔 네, 알아요 했을 겁니다. 세 번째부턴 대답이 짧아졌을 겁니다. 그리고 10번째쯤엔 아예 듣지 않았을 겁니다. 귀를 닫아버린 거죠. 나는 그걸 몰랐습니다. 반복하면 더 잘 전달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였습니다. 반복할수록 상대는 더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짜증만 났을 겁니다. 또 그 말이야. 벌써 몇 번째야. 알았다니까요. 내 조언은 사랑이었는데 상대에겐 잔소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지나간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젊었을 땐 말이야. 우리 때는 그렇게 안 했어. 예전엔 이런 게 없었는데. 요즘 애들은 참 편하게 산다. 이 말들 나는 정말 자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겐 그 시절이 생생했으니까요. 내가 20대였을 때, 30대였을 때, 아이를 키우던 때, 그 기억들이 너무 선명해서 자꾸 꺼내게 되더군요.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던 시절, 지금보다 훨씬 순수했던 시절. 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의미 있는 걸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때도 힘들었지만 이겨냈어. 너희도 할 수 있어. 하지만 듣는 사람에게 그 이야기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지금은 다른 세상인데. 왜 자꾸 옛날 얘기를 하세요? 그때랑 지금이랑 뭐가 같아요? 나는 그저 내 경험을 나누고 싶었을 뿐인데 상대는 그걸 꼰대질이라고 느꼈을 겁니다. 시대가 다르다는 걸, 상황이 다르다는 걸 나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요. 내가 겪은 것들이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세 번째는 비교하는 말이었습니다. 옆집 애는 벌써 결혼했던데. 친구 아들은 대기업 다니던데. 저 사람은 건강관리를 잘하던데. 이웃집 손주는 벌써 대학 붙었더라. 같은 나이인데 저 사람은 훨씬 젊어 보이던데. 나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자극을 주고 싶어서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서 동기부여가 되길 바랐던 겁니다. 저 사람도 하는데 너도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듣는 사람에게 이 말은 이렇게 들렸을 겁니다. 너는 부족해. 너는 왜 못해? 남들은 다 하는데 너만 안 해. 비교는 독이었습니다. 격려가 아니라 상처였습니다. 나는 그걸 몰랐어요. 내 기준에선 작은 자극이었지만 상대에겐 큰 압박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내가 해봐서 아는 대로 시작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 정말 많이 했습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건 안 돼. 내가 나이 먹어봐서 아는데 그렇게 하면 후회해. 내가 다 겪어봐서 아는데 넌 아직 몰라. 내가 애 길러봐서 아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말엔 내 모든 경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십 년을 살아온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실패도 많이 했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확신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게 맞다고요. 내 경험이 증명한다고요. 하지만 동시에 이 말은 상대의 가능성을 닫아버리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넌 해봤자 소용없어. 내 판단은 믿을 수 없어. 내가 정답을 알고 있어. 나는 도와주려던 건데 상대는 무시당했다고 느꼈을 겁니다. 다섯 번째는 걱정으로 포장된 통제였습니다. 그렇게 입으면 감기 걸려. 그 사람 만나지 마. 좋은 사람 아니야. 그 일하지 마. 너한테 안 맞아. 그 음식 먹지 마. 몸에 안 좋아. 나는 걱정되어서 한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니까, 아프면 안 되니까, 실패하면 안 되니까. 하지만 이 말들은 상대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상대를 어린아이 취급하는 말이었습니다. 너는 스스로 판단할 수 없어. 내가 대신 결정해 줄게. 이렇게 들렸을 겁니다. 왜 이런 말들이 늘어났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나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내 역할이 줄어드는 것 같았고 내 말이 예전만큼 힘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이끌고 내가 책임졌습니다. 집안의 중심이었고 가족의 기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아이들도 다 컸고 나보다 더 많이 아는 것도 많았습니다. 직장에서도 은퇴했고
사회적 역할도 줄어들었습니다. 나는 조금씩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불안함이 말을 더 많이 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나 아직 여기 있어. 내 경험도 가치가 있어. 나도 여전히 도움이 될 수 있어. 이런 마음들이 조언으로, 충고로 반복된 말로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외로움도 컸습니다. 아이들은 바빴고, 배우자와의 대화도 줄어들었고,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았고, 할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 내 앞에 있으면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말을 많이 하면 대화가 이어질 것 같았습니다. 말을 하면 관계가 유지될 것 같았습니다. 혼자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말을 많이 할수록 사람들은 멀어졌습니다. 조언을 많이 할수록 대화는 줄어들었습니다. 나는 가까워지려고 했던 건데 오히려 거리가 생긴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말버릇은 성격이 아니라는 것을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젊었을 땐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물었습니다. 궁금해하고 배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내 역할이 바뀌었고 내 위치가 바뀌었고 그에 따라 말하는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고 조언하는 사람이 되었고 걱정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게 쌓이고 쌓여서 습관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성격은 바꾸기 어렵지만 습관은 바꿀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전에 나는 먼저 알아야 했습니다. 내 말들이 상대에게 어떻게 닿았는지를요. 어떤 순간에 상처가 되었는지를요. 나는 오랫동안 몰랐습니다. 내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었다는 걸요. 왜냐하면 나는 그 말을 하고 나면 잊어버렸으니까요. 하지만 들은 사람은 오래오래 기억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딸아이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딸이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번에 승진할 것 같아요. 나는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바로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이제 몸 더 챙겨야겠네. 승진하면 일이 더 많아질 텐데. 그리고 요즘 살 좀 빠진 것 같던데 너무 무리하지 마. 아, 그리고 승진하면 사람 관리도 해야 하니까 성격 좀 부드럽게 해. 내가 좀 직설적인 면이 있잖아. 나는 그저 걱정되어서 한 말이었습니다. 딸이 힘들까봐, 건강 나빠질까봐, 실수할까봐. 하지만 딸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아까까지 반짝이던 눈빛이 사라졌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리고는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저녁을 다 먹지도 않고 딸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이상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했는데 왜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 걸까? 며칠 후 딸과 통화했을 때였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때 승진 소식 말한 날 왜 그렇게 기분이 안 좋아 보였어? 딸이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저 그날 정말 기뻤거든요.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고 드디어 인정받은 것 같아서 회사에서 나오면서 진짜 뛰고 싶을 만큼 기뻤어요. 근데 엄마한테 말하는 순간 그 기쁨이 다 사라졌어요. 엄마는 제가 잘했다는 말보다 걱정부터 하셨잖아요. 제가 살 빠졌다는 것도 성격이 문제라는 것도 다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그냥 엄마가 잘했다 한마디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전부였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내가 딸의 기쁨을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지워버린 거였습니다. 나는 분명 딸을 사랑했고 딸이 잘 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내 말은
그 사랑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딸에게 이렇게 들렸던 겁니다. 넌 아직 부족해. 너무 기뻐하지 마. 조심해야 할 게 많아. 나는 딸의 성취를 축하하는 대신 걱정을 먼저 내놓았습니다. 격려 대신 충고를, 믿음 대신 불안을 전한 겁니다. 그날 이후 딸은 자기 일에 대해 잘 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일은 잘 돼? 라고 물으면 네, 괜찮아요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자기 성취를, 자기 기쁨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말하면 기쁨보다 걱정을 듣게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또 다른 순간도 있었습니다. 아들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였어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던 아이가 갑자기 사업을 한다니요. 나는 바로 말했습니다. 사업? 요즘 경기가 얼마나 안 좋은데. 실패하면 어떡하려고. 차라리 지금 회사 다니는 게 낫지 않아? 옆집 아들도 사업하다가 빚만 지고 망했어. 안정적인 게 최고야. 왜 굳이 모험을 해? 나는 아들이 실패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고생할까봐, 후회할까봐 걱정되었습니다. 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네, 알겠습니다 하고는 자리를 떴습니다. 그 후로 아들은 자기 사업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들이 포기한 줄 알았습니다. 내 말을 듣고 생각을 바꾼 줄 알았어요. 하지만 몇 달 후 다른 사람을 통해 들었습니다. 아들이 이미 사업을 시작했고 나름대로 잘 되어가고 있다는 걸요. 나는 충격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그런 큰 결정을 했다니요. 왜 나한테는 말하지 않았을까요? 답은 분명했습니다. 내가 아들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들의 가능성보다 실패를 먼저 말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내게 지지를 구했던 건데 나는 두려움을 줬던 겁니다. 격려를 바랐는데 나는 반대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들은 나를 대화 상대에서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중요한 일을 상의하지 않고 형식적인 안부만 나누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친구와의 일도 생각났습니다. 오랜 친구가 재혼을 한다고 했을 때였어요.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나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재혼이야. 외롭긴 하겠지만 혼자 사는 게 편하지. 재혼하면 자식들도 반대할 텐데. 재산 문제도 복잡해지고. 그냥 지금처럼 살면 안 돼? 친구는 웃으면서 그래도 해볼 거야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밝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친구는 재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나중에 다른 친구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재혼했고 지금 행복하게 산다고요. 나는 그제야 후회했습니다. 내가 친구의 행복을 응원하지 않았다는 걸요.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내 불안으로 말했다는 걸요. 친구가 원했던 건 내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잘됐다, 행복하길 바란다 한마디였을 텐데요. 이 모든 순간들에서 나는 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상대의 감정보다 내 걱정을 먼저 말했습니다. 상대의 결정보다 내 기준을 먼저 내세웠습니다. 상대의 기쁨보다 내 불안을 먼저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을 한 후엔 나는 잊어버렸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들은 사람은 기억했습니다. 오래오래 선명하게 기억했습니다. 딸은 승진 소식을 전한 그날의 기분을 잊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사업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했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친구는 재혼을 말했을 때 내 반응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내 말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나는 그 말을 하면서 아무 생각이 없었지만 그들은 그 말 때문에 관계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말한 사람은 있지만 들은 사람은 기억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기억이 쌓이면 관계가 바뀐다는 것을요. 나는 여전히 같은 마음이었지만 상대는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였을까요? 아이들의 전화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일주일에 서너 번 통화했는데 이젠 일주일에 한 번도 안 걸려올 때가 많았습니다. 내가 먼저 전화하면 받긴 했지만 통화는 길어야 5분이었습니다. 엄마 바빠서 나중에 전화할게. 응, 괜찮아. 별일 없어? 알았어. 그럼 끊을게. 처음엔 정말 바쁜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요즘 사람들 다 바쁘잖아요. 특히 아이들은 직장도 다니고 육아도 하고 신경 쓸 게 많으니까요.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건 단순히 바빠서가 아니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나한테 말하지 않는 걸 선택한 겁니다. 명절 때 만났을 때였어요. 다들 모였는데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끼리는 제잘제잘 대화하다가도 내가 끼어들면 대화가 끊어졌습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요즘 회사 일은 어때? 괜찮아요. 아이들은 잘 크고 있어? 네, 잘 크고 있어요. 건강은? 괜찮아요. 요즘 뭐 재미있는 일 있어? 별로요. 대답은 짧았고 더 이상의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내가 물어보면 이것저것 이야기했었는데요. 회사에서 있었던 일, 아이들 학교 일, 힘들었던 일, 기뻤던 일, 시시콜콜한 일상까지도요. 그런데 이젠 그냥 괜찮아요로 끝이었습니다. 나는 답답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걸까?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나한테 숨기는 게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더 물어봤습니다. 정말 괜찮아?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진짜 괜찮아요.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엄마 괜찮다니까요. 그러면 아이들은 조금 짜증 섞인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자리를 피했습니다. 나 잠깐 화장실 좀. 나 전화 좀 받고 올게. 아이들 좀 봐야겠다. 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나는 변한 게 없는데 아이들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밤에 혼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사이가 이렇게 멀어졌을까? 생각해보니 정확한 순간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멀어진 게 아니라 조금씩 멀어진 겁니다. 처음엔 전화 통화가 30분에서 20분으로 줄었습니다. 그 다음엔 20분에서 10분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젠 5분도 채 안 됐습니다. 만나는 횟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엔 한 달에 두세 번 만났는데 이젠 명절에나 봤습니다. 그것도 의무처럼요. 대화의 깊이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고민도 털어놓고 속마음도 나눴는데 이젠 그냥 안부만 물었습니다. 잘 지내? 응, 잘 지내. 끝. 나는 궁금했습니다. 왜 아이들은 나한테 말을 안 할까? 나한테 뭐가 불편한 걸까? 그래서 어느 날 용기 내서 물어봤습니다. 요즘 너희들이 나한테 말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그래? 딸이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하면 엄마한테 말하면 더 힘들어지거든요. 뭐 하나 말하면 엄마는 걱정하시고 조언하시고 이래라 저래라 하시잖아요. 그리고 한 번 말하면 계속 그 얘기를 하시니까. 예전에 제가 다이어트 한다고 했을 때 엄마가 얼마나 오래 그 얘기 하셨는지 아세요? 6개월 동안 만날 때마다 살은 뺐어? 운동은 해? 야채는 먹어? 물어보셨잖아요. 그게 저는 그냥 한 번 말한 건데 엄마한테는 해결해야 할 숙제가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말 안 하는 게 편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내가 관심이 있어서 걱정되어서 물어본 건데 그게 아이에겐 부담이었던 겁니다. 아들도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한테 조언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얘기를 나누고 싶은 건데 엄마는 항상 해결책을 주려고 하시잖아요. 저는 그냥 들어주기만 해도 되는데 엄마는 꼭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하시니까. 그리고 제가 그 조언을 안 따르면 엄마는 섭섭해 하시잖아요. 그게 부담스러워요. 차라리 말 안 하는 게 서로 편해요. 아이들의 말을 듣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이들과 대화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었던 겁니다. 아이들은 나와 마음을 나누고 싶었는데 나는 조언을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말하면 할수록 내 조언이 늘어날 테니까요. 말하면 할수록 내 걱정이 부담이 될 테니까요.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게 더 편한 거였습니다. 나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관계가 멀어진 건 아이들이 변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나쁜 자식이 되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들의 말을, 그들의 마음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말하고 있었지만 아이들은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내 말이 줄어들지 않았기에 아이들의 말이 줄어든 겁니다. 내 조언이 멈추지 않았기에 아이들의 공유가 멈춘 겁니다. 관계에는 균형이 필요했습니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균형이요. 하지만 나는 계속 말만 했습니다. 계속 주기만 했습니다. 아이들이 말할 공간을, 아이들이 줄 기회를 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침묵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나한테 중요한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고민도 꿈도 그냥 안부만 물었습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응, 건강해. 그럼 저 바빠서 끊을게요. 응, 그래. 이게 우리의 대화였습니다. 나는 외로웠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있어도 혼자인 것 같았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이 변한 게 아니라는 것을요. 아이들은 여전히 나를 사랑했습니다. 여전히 나를 걱정했습니다. 다만 나와 대화하는 방식을 바꾼 것 뿐이었습니다. 깊은 대화 대신 짧은 안부를, 진심 대신 형식을. 왜냐하면 그게 더 편했으니까요. 그게 더 안전했으니까요. 나는 슬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해했습니다. 이건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건 내가 만든 결과라는 것을요. 그렇다면 이젠 내가 바꿔야 했습니다. 나의 말을, 나의 방식을요.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딸과 통화하던 중이었어요.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 요즘 일이 너무 힘들어요. 예전의 나라면 바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럼 그만둬. 건강이 우선이지.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 다른 회사 알아보는 게 어때? 내가 알아봐 줄까? 하지만 그날은 나는 참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힘들어? 딸이 한참 동안 말했습니다. 상사와의 갈등, 업무 부담,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 동료들과의 관계,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일. 나는 그저 들었습니다. 응, 그랬구나. 그럼 기분이 어땠어? 많이 속상했겠다. 딸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길게, 훨씬 자세하게요. 나는 조언하고 싶었습니다. 해결책을 주고 싶었습니다. 입이 근질근질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공감했습니다. 통화가 끝날 무렵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얘기하니까 좀 시원해요.
오랜만에 엄마한테 속마음 얘기한 것 같아요. 고마워요. 나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었는데 딸은 고맙다고 했습니다. 조언도 안 했고 해결책도 안 줬는데 딸은 시원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날 나는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이 원했던 건 내 조언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저 들어주는 것, 공감해주는 것, 그게 전부였다는 것을요. 며칠 후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저녁을 먹다가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저 새로운 프로젝트 맡게 됐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오, 그래. 어떤 프로젝트? 예전의 나라면 여기서 끼어들었을 겁니다. 힘들지 않아? 요즘도 야근 많이 하던데. 건강 챙기면서 해. 무리하지 마. 하지만 이번엔 참았습니다. 그냥 아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들은 신나서 프로젝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왜 의미가 있는지, 자기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어떤 팀원들과 함께 하는지, 어떤 목표가 있는지. 나는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재미있겠다. 내가 잘할 것 같은데? 아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1시간 넘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전엔 5분도 안 되던 대화가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저녁을 먹고 아들이 돌아가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좋았어요. 오랜만에 엄마랑 편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나는 물었습니다. 편하게? 네, 엄마가 이것저것 걱정하시거나 조언하지 않으셔서요. 그냥 제 얘기 들어주시니까 말하기가 편했어요. 오랜만에 제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었어요. 아들의 말에 나는 뭉클했습니다. 내가 말을 줄였더니 아들의 말이 늘어난 겁니다. 내가 조언을 멈췄더니 아들이 마음을 연 겁니다. 이후로 나는 의식적으로 노력했습니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했습니다. 이 말이 꼭 필요한가? 상대가 원하는 말인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인가? 그리고 조언하고 싶을 때는 먼저 물었습니다. 내 생각을 말해줘도 될까? 조언이 필요하면 말해줄게. 상대가 필요 없다고 하면 나는 참았습니다. 아무리 입이 근질근질해도 참았습니다. 처음엔 정말 어려웠습니다. 평생 해온 방식을 바꾸는 게 말처럼 쉽지 않았어요. 말을 하다가 중간에 멈추고 다시 삼키고 그 과정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다시 전화를 자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전엔 중요한 일만 말했는데 이젠 사소한 일상도 나눴습니다. 점심에 뭘 먹었는지, 동료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퇴근길에 본 풍경. 나는 그저 들었습니다. 그랬구나. 재미있었겠다. 기분이 좋았겠네. 딸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엄마랑 통화하는 게 재미있어요. 예전엔 의무감에 전화했는데 요즘은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울컥했습니다. 내가 말을 바꿨을 뿐인데 관계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요. 아들도 변했습니다. 주말에 자주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잠깐 들러서 차 한 잔 마시고 가는 거였어요. 그냥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요. 예전엔 명절에나 오던 아이가 이젠 특별한 일 없이도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저것 얘기했습니다. 회사 일, 아내와의 일, 아이들 얘기. 나는 그저 들었습니다. 가끔 그랬구나 하고 맞장구 쳤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아들은 만족했습니다. 친구 관계도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재혼한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때 내가 좀 그랬지. 미안해. 내가 행복하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내가 쓸데없는 걱정만 했네. 친구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도 이해해.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말해주니까 정말 고마워. 우리는 다시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젠 서로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뭘 하려고 하면 예전엔 항상 한마디씩 했어요. 그건 이렇게 하는 게 나아. 왜 그렇게 해? 비효율적이잖아. 그렇게 하면 안 돼. 하지만 이젠 참았습니다. 남편이 자기 방식대로 하도록 놔뒀습니다. 비효율적이어도 내 방식과 달라도 그냥 놔뒀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나한테 말을 걸기 시작한 겁니다. 여보, 이거 어떻게 생각해? 이거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 예전엔 내가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던 사람이 이젠 먼저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는 비난하지 않고 같이 생각해주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나는 수없이 많이 실수했습니다. 또 조언하고 싶어졌고 또 걱정을 먼저 말하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나는 멈췄습니다. 한 번 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듣는 연습을, 공감하는 연습을, 존중하는 연습을요. 지금 돌이켜보면 내가 바꾼 건 딱 3가지였습니다. 첫째, 조언 대신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봐 대신 넌 어떻게 하고 싶어? 라고 물었습니다. 둘째, 걱정 대신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위험할 텐데 대신 내가 잘 판단할 거라고 믿어라고 말했습니다. 셋째, 내 기준 대신 상대의 감정에 집중했습니다. 그건 별거 아니야. 대신 많이 힘들었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3가지만 바꿨을 뿐인데 내 모든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내게 다가왔습니다. 말을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함께 있고 싶어 했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내 조언이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 경험이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가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던 겁니다.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믿어주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제 당신께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도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요. 나이가 들었다고, 평생 이렇게 살았다고,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70이 넘어서 바꿨습니다. 50년 넘게 해온 방식을 바꿨습니다. 어려웠지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멈춰야 할 말들이 있습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 말 이제 멈추세요. 당신이 해봤어도 상대는 다른 상황일 수 있습니다.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사람이 다릅니다. 당신의 경험이 소중한 건 맞지만 그게 유일한 답은 아닙니다. 요즘 애들은 왜 그래? 이 말도 멈추세요. 세대가 다르면 생각이 다른 게 당연합니다. 다르다고 틀린 게 아닙니다. 그저 다를 뿐입니다. 내 말 들어. 내가 더 오래 살았잖아. 이 말도 이제 그만하세요. 오래 산 게 자랑이 아니라 지혜가 되려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강요하지 않고 존중하는 모습으로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과거와 비교하는 말도 멈추세요. 과거가 좋았을 수 있지만 지금은 지금입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지금을 살아가세요. 넌 아직 몰라. 이 말도 하지 마세요. 모르는 건 당신일 수 있습니다. 상대의 세계를, 상대의 고민을, 상대의 감정을요. 나이가 많다고 모든 걸 아는 건 아닙니다. 이 말들을 멈추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럼 이제 대신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넌 어떻게 생각해? 상대의 생각을 먼저 물어보세요. 내 의견을 말하기 전에 상대의 의견을 들어보세요. 많이 힘들었겠다. 공감해 주세요.
조언하지 말고 그저 감정을 알아봐 주세요. 내가 잘 판단할 거라고 믿어. 믿음을 표현하세요. 걱정 대신 신뢰를 보여주세요. 나는 내 편이야. 편이 되어주세요. 가르치려 하지 말고 곁에 있어주세요. 조언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 강요하지 마세요. 필요할 때 도와줄 수 있다는 것만 알려주세요. 이 말들은 짧지만 강력합니다. 상대에게 공간을 주고 존중을 주고 안전함을 줍니다. 그리고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하지만 이것도 기억하세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도 사람입니다. 실수할 수 있고 다시 예전 방식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노력하는 마음입니다. 실수했다면 인정하세요. 아, 내가 또 그랬네. 미안해.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상대는 당신의 완벽함을 원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진심을 원합니다. 변하려는 노력을, 이해하려는 마음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관계는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쌓인 거리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조금씩 분명히 달라집니다. 오늘 당신이 조언 대신 들어줬다면 그건 시작입니다. 내일 당신이 걱정 대신 믿음을 표현했다면 그건 진전입니다. 모레 상대가 조금 더 마음을 열었다면 그건 회복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조금씩 쌓여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상대가 당신에게 다시 마음을 열 겁니다. 예전처럼 웃으면서 이야기할 겁니다. 중요한 일을 나눌 겁니다. 그날이 오면 당신은 알게 될 겁니다. 당신이 바꾼 게 얼마나 값진 일이었는지를요. 나는 지금도 연습 중입니다. 매일 실수하고 매일 다시 시작합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아이들과의 관계도, 남편과의 관계도, 친구들과의 관계도요. 무엇보다 나 자신이 편해졌습니다. 예전엔 항상 뭔가 해줘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어요. 조언해야 하고, 가르쳐야 하고, 이끌어야 한다는 부담이요. 하지만 이젠 그냥 있어도 됩니다. 듣기만 해도, 함께 있기만 해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게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릅니다. 당신도 이 자유를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바꾸는 건 단순히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당신 자신을, 당신의 삶을 바꾸는 일입니다. 더 가벼워지고, 더 편안해지고, 더 행복해지는 일이요. 지금 시작하세요. 오늘, 바로 지금부터요. 누군가 당신에게 말을 걸면 조언하기 전에 들어보세요. 누군가 당신에게 고민을 나누면 해결책을 주기 전에 공감해 보세요. 누군가 당신과 다른 선택을 하면 비판하기 전에 존중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입에서 자꾸 예전 말이 나오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참으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겁니다. 이게 원래 내가 하고 싶었던 방식이었다는 것을요. 조언하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함께하고 나누는 게 진짜 관계라는 것을요.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걱정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만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질 필요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그걸 바꾸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합니다. 관계는 말 한마디로도 멀어지지만 말 한마디로도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하는 한마디가 관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의 말이 아니라 오늘부터의 말로요. 나는 이제 압니다. 말은 관계를 바꾸고 관계는 삶을 바꿉니다.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내 주변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예전에 나는 말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언을 많이 해야 관심을 보이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때로는 침묵이, 때로는 공감이, 때로는 그저 함께 있는 것이 더 큰 사랑이라는 것을요. 당신도 오늘부터 조금씩 바꿔보세요. 한 번에 모든 걸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조언을 한번 참아보세요. 내일은 걱정 대신 믿음을 표현해 보세요. 모레는 비교 대신 인정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천천히요. 그러면 어느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겁니다. 관계가 달라졌다는 것을요. 사람들이 당신에게 다시 다가온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게 당신이 평생 원했던 것이었다는 것을요. 말은 칼이 될 수도 있지만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치유할 수도 있습니다. 멀어지게 할 수도 있지만 가까워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내일 어떤 관계를 만들어 갈 것인가?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삶을 만듭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너무 늦은 건 없습니다. 관계는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으니까요. 당신의 한마디가 오늘을 바꿀 수 있습니다.